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7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7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밴드 전산실의 청개구리의 한치라고 하고요. 제 곁에는 또 언제나 저와 함께 방송 만들어주시는 야부입니다. 예, 저는 2-3회 다시 왔습니다. 이사매님도 자리해주시고 이사매님 벌써 댓글에 이름이 네. 오르락내리락 달라시다고. 출연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죠. 네네. 계속 써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송구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그러니까. 흔쾌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저희 댓글 중에 구롱기 영이라고 읽어야 하나요? 구롱기 대엽님께서 저희의 벼로를 또 손수 지어주셨어요.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제가 최근에 안 봐가지고 댓글을. 저희의 벼로 야한 쌍협으로 야한 쌍협. 좋네. 네,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저희 스스로를 저도 껴주세요. 지칭할 때 야한 쌍협. 야한 쌍살 어떻습니까? 흑풍 쌍살의 그 흑풍 쌍살을 좀 가져와서 야한 야한 쌍살. 쌍살. 그러고 보니까 이사매님 그 손이 깁스를 하셨는데 이거 뭐 구운 백골조 같은 거 연마하시다가 예, 어울린다 매초풍. 벽을 갖다가 좀 손가락으로 찍다가 부러졌습니다. 조심하시지. 좀. 네. 저도 사실은 부상을 입었어요. 외상을 입었습니다. 다리가 다리에 굴러 떨어졌어요. 지하철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출근길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조심들 하세요. 저만 멀쩡합니다. 지금 둘은 다 외상을 입었고. 저희 지금 깁스 투혼으로 네. 지금 오늘 팟캐스트 녹음하고 있고요. 네. 혹시 들으시는 대엽님 중에 흑옥 단속고 가지고 계신 필요하다. 분들, 여기 좀 보내주십시오. 외상에는 명약이죠. 네, 뼈가 붙어야 됩니다. 빨리. 외상에는 명약이라고 하니까 뭐 광고 같아요. 외상에는 흑옥 단속고. 그러니까 흑옥단속고 뭐 제약회사에서 광고 제의 안 들어오나?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흑옥단속고란 이름으로 그 뭐야 외상 크림 같은 거. 그런 거 팔면 이게 대박 잘 팔릴 것 같은데. 광고 저희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네. 진짜 대박인데 이거 아이템. 네. 아무튼 이렇게 깁스 투혼으로 오늘 제 7경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뭘까요? 천하오절. 네. 저희가 드디어 천하오절에 들어갑니다. 근데 천하오절을 다 다루긴 어렵고 방송 하나에서 네. 너무 뭐 대단한 분들이 5명 아닙니까? 보통 넘사벽이라고 많이 부르던데 이분들을. 네. 그래서 특히 왕중양 같은 경우는 이미 소설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이 영문 1, 2부에서는 그 4명이 동사서동 남제북계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을 또 다 구체적으로 다루려면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오늘은 천하오절을 좀 전반적으로 아주 얕게 훑 때 황약사 한 명에게 좀 집중해서 네. 이번 방송과 다음 방송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다뤄보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황약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황약사가 왜 좋으신가요, 사매님은? 저는 일단 처음에 그 김용의 소설 때 황약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저는 똑똑하고 그리고 재주가 많은데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 좋아요. 저는 모든 사람을 다 좋은 사람 별로 네.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황약사가 딱 자기 사람만 챙기는 지금 이사매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형적인 나쁜 남자에 네. 대한 저희 오늘 방송 제목이기도 하죠. 나쁜 남자 황약사. 제목 좋다. 네. 나쁜 남자 황약사. 그렇지만 어쨌든 나에게는 나쁘지 않은 그 모든 사람의 판타지인 그거가 좀 있죠. 김용 선생 소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황약사에 대해서 김용 선생이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네. 스스로. 정파라 보기에는 7알의 사악함이 있고 사파라 보기에는 3알의 정의로움이 있다. 네. 이게 김용이 생각하는 황약사입니다. 오, 정말 좋다. 7알의 사악함과 3알의 정의로움. 운칠기삼도 아니고 그쵸? 운칠기삼 대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뭐 사칠기 정삼 정도 되겠네요. 적절한 비율이라고 생각해. 황금비단. 사칠정삼이라는 사자성어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남자들이 원래 그러거든요. 사칠, 약간 사악함이 7할 정도 있고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리고 자기가 정말 믿는 어떤 가치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대의 명분을 그래도 네. 완전히 놓치지 않는 그런 양면성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정삼에 많이 끌리죠.
아니죠. 그 7알의 사악함에 저희는 끌리지. 아니, 저희는 끌리지만 그 여자들은 아, 그렇지. 아니라니까? 이건 좀 다른데 진짜 나쁜 남자는 정말 쓰레기 같은 나쁜 남자는 척이 보여야 되고 그냥 딱 적절히 배합돼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황약사는 적절히 잘 배합돼 있어. 그러니까 나쁜 남자들이 다 약간 황약사처럼 7알은 사악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절반만 사악한 게 아니라 7알이 사악하다는 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 절반보다 사악함이 더 많아야 돼. 딱 반반으로 나누어지면 이렇게 오히려 애매한 상태고. 그리고 거기에 재주가 있어야 돼. 나쁘기만 하고 재주가 없다.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뭐 능력이 그냥, 있어야 된다. 그냥 나쁜 놈이지. 그리고 외모도 좋아야 돼. 나쁜 남자는. 네. 황약사도 소설에서는 젊었을 때 미남으로 네. 묘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남의 재주 출중하고 사악하고 한 여자만 사랑하고 사악하고 딸도 엄청 사랑하고. 그치. 무공은 맞아. 뭐 넘사벽이고 딸바보였어. 또 딸바보 기믹도 있죠 황약사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황약사한테 매료를 당하는데 일단 황약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가 천하오절 짧게 말하기로 그렇죠. 했죠. 황약사라는 게 혼자 빛나는 게 아니고 그치. 사실 동사 어벤져스지 소독, 일종. 네. 동사 소독 남재 북계 중신통. 중심통의 이 프레임 안에서 위대한 게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어벤져스가 많은데 이 5명의 어벤져스가 사안에 따라서 힘을 합칠 때도 있지만 서로 매일 티격태격 싸우고 다양한 드라마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벤져스랑 똑같이 서로 싸우면서 어쩔 때는 힘을 합치잖아. 그렇죠. 물론 이 중에 그 구양봉 같은 캐릭터 서독 노동물이죠. 노동물이라고 부르는. 노동물 구양봉 그리고 우리 황약사는 노동사 동사. 노동사 황약사 그래서 구양봉과 황약사가 둘 다 사악한 캐릭이잖아요. 그죠. 근데 구양봉에게는 그 3할의 정의로움이 없어. 9할 이상이 사악하죠. 그렇죠. 다들 하지만 싫어하죠. 나중에 정신이 한번 주화임마 빠져서 정신이 그때 한번 나가고 착해지죠. 나서는 그 양가와의 관계에서나 한 0.5할 정도의 너무 귀엽지 않아? 거꾸로 거꾸로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래서 구양봉도 캐릭터가 되게 재밌는 여기선 하지만 5명 중엔 가장 순수한 그 악의. 악당에 해당하는 그쵸. 하지만 이제 왕중양보다는 구양봉 캐릭터가 더 재밌어요. 왕중양은 매력적이지. 너무 안 나오니까. 그렇죠. 언급만 되고 그 신조연에서도 좀 이렇게 그 러브라인 관계에만 언급되고. 왕중양과 네. 그 고묘파의 그 임조영 네. 간의 관계들이 좀 묘사되죠. 김용이 그냥 왕중왕은 잘 안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먼 옛날에 있었던 제 1이 있었다 이렇게 1등 그냥 최고 고수니까. 네. 그래도 뭐 알아보려고 했던 것 일단 같아요. 간단하게 좀 저희가 그 화산 농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화산 농검이라는 게 구음진경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 7일 네. 밤 7일 낮 동안 이 5명의 초절정 고수들이 서로 무공을 겨룬 그 대결을 화산 농검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름도 멋있어요. 논검. 검을 논한다는 논하다. 그렇죠? 근데 실제 검술로만 싸우지는 않았는데. 네. 응? 왜냐하면 이게 뭐 전형적인 이런 검사 고수들은 아니니까. 그렇죠. 황약사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5명이 싸워서 왕중양이 가장 최고의 무공을 갖고 있다. 다들 라는, 인정한 예, 거죠. 다들 인정하고 그 왕중양이 구음진경을 얻게 된 거죠. 네. 그게 1차 화산농검. 그래서 인물들이 누구냐? 중신통 왕중양. 아무래도 전진교회가 위치한 그 공간 지역이 천하에서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자를 붙였고 동쪽의 도화도에서 왔다 해가지고 동쪽에 사악한 사자 써서 동사가 황약사. 황약사. 그다음 서독이죠. 서역에 있다고 그러죠. 서독 그렇죠. 그러니까 구양봉. 그다음에 남쪽에 황제 제자 써서 여기서 황제는 이제 대리국의 황제. 송나라와는 특이한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도. 남제라고도 하고 나중에는 이 남제가 남승이 그 남승 스님이 네. 되죠. 왜냐하면은 대리국의 황제들은 출가하는 게 전통이라. 그렇지 출가하지. 또 사연도 있었고 네. 자기 아내와 주백통과 관련된. 네. 그럼 뭐 나중에 또 달 마지막이 북계 홍칠공. 저는 개인적으로 홍칠공을 좋아하거든요. 저도 저도 황약사도 좋아하지만 홍칠공은 이게
잘 얼핏 보면 거의 18이 다 정의로움으로만 무장된 사람처럼 맞아. 보이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의 성격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홍칠공도 자유분방함이 있어요. 약간 장비 느낌도 좀 나고. 장비보다는 더? 저는 그 홍칠공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혹시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아시죠? 알아요. 네. 그 햇빛 쬐기. 맞아요. 예. 알렉산더 대왕, 그쵸. 알렉산드로스 3세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하도 유명하니까 가서 만나보니까 됐고 햇빛이나 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던 뭐 그런 그치. 철학자. 비슷해요. 그러니까 되게 자유로운 캐릭터예요. 어떻게 보면 황약사보다도 더 자유로운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다. 왜냐하면 황약사야 도화도의 주인, 도화도주이고 자기 막 밑에 제자들도 있고 성격이 너무 괴팍하고 사실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자유로움에 있어서는 그 개방의 거지만큼 자유롭진 않다. 일단 집이 그치.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고. 그 홍칠공이 소설에서 했던 말 중에 한 구절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어요. 네. 짧아요. 네. 홍칠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황용에게. 까불고 싶을 때 까불고 놀고 싶을 땐 노는 것이지. 우리 거지들은 아무 구속을 느끼지 않아 자유자재로 마음먹은 대로 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또 저래서 안 된다면 차라리 관리가 되든지 부자가 되든지 하지 무엇 때문에 거지가 되겠느냐. 이게 홍칠공이 생각하는 거지의 자유로운 삶이거든요. 이게 네. 저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 홍칠공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 다 그냥 이 5절 중에서도 다 홍칠공은 쳐주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네. 홍칠공을 좋아하는 게 홍칠공이 저랑 식탐이 비슷해. 황용이 저만큼 맛있는 거에 집착한다. 황용이 그 곽정에게 그치. 무술 전수해 주라고 꼬실 네. 때도 이거 가진 음식으로 꼬시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쵸. 저도 홍칠공이랑 제가 좀 공통점이 많은데 식탐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배도 나고 길에서 사시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그 정도로 제가 자유로운 경지엔 도달을 못했어요. 편한 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1차 화산농검의 이 5명을 천하 5절 천하의 아주 초절정 고수들이다 5명에 네. 라는 뜻으로 5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천하 5절 이 5명이 그 신조협이요? 신조협녀에 가면 조금 구성원이 달라지죠. 달라지죠. 네. 신천하 5절 새로운 천하 5절 5명. 네. 혹시 이사매님 기억나세요? 일단 양과 뭐 주인공은 양과도 들어갔던 것 같고 일단 그 1차 천하 5절과 겹치는 사람이 황약사. 황약사. 예. 황약사는 이름도 똑같아요. 동사, 호도, 벼로도. 그 남제가 같고요. 남제가 남승으로 바뀌고 네. 그 남제가 단지흥이라는 황제였잖아요. 네네네. 그 황제가 단지흥도 출가하면서 그 스님이 되니까 이름도 바꾸죠. 그쵸. 단지흥이 법명이 아니라 생기죠. 1등 대사. 1등 대사. 뭔가 1등 할 것 같은. 그 1등이 아니라 아 자연스러웠는데. 그냥 넘어가 주시지. 등불 등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독 구양봉 대신 구양봉의 의자라고 할 수 있는 후계자죠. 할 수 있는 사람이 양과. 네. 양과도 좀 사악한 기질이 있잖아요. 있죠. 전 그래서 너무 네.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동사의 후계자가 되면 딱 좋은데 동사는 멀쩡하게 살아 있어. 그래서 동사 대신 그나마 좀 사악한 다른 인물인 그 서독. 네네. 네. 그래서 서독을 계승한 양과는 벼로를 뭐라고 합니까? 서광이라고 하죠. 미칠 광자 써서. 미친놈이다. 너무 잘 그치. 어울려요. 서광 어울리죠. 서쪽에 미친놈. 팔도 하나 없으니까 어울리잖아. 서쪽 구역의 미친놈은 양과이고요. 그리고 북계 홍칠공회를 계승하는 그렇죠. 사실 이 신천하오절 멤버를 여기 소설에서 구성할 당시에는 이미 구양봉과 홍칠공이 돌아가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계승할 사람이 필요했죠. 곽정이 바로 홍칠공의 자리를 차지하죠. 네. 곽정은 그 어울리는. 대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엽이고. 북쪽의 대엽이다 해서 북협. 항룡18장을 뭐 전수받기도 했고. 홍칠공의 제자죠. 저 와이프가 또 방주예요 또. 그치. 와이프가 더
세지 사실. 개방의 비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황룡은 이제 무공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한 수 아래니까 그쵸. 소용료도 그렇고. 그래서 이 5명, 한 명을 안 했네. 중신통을 계승하는 중완동. 원래 노완동이었죠. 네. 노완동 주백통이 중신통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분도 중앙동. 되게 좋았었는데. 주백통 진짜 좋죠.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죠. 이 사람들의 뭐 무공이나 뭐 각각의 캐릭터들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려면 한참 길지만 그 중에 이 5명 중에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사실 오늘의 인물인 황약사입니다. 네. 저는 황약사를 아까 이사매님도 좋아하신다고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 영문을 읽으면서 그때 사춘기잖아요. 저도 질풍노도의 중학생 때 황약사의 캐릭터에 약간 어떤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때들은 약간 꼬인 걸 좋아해요. 네. 그치 어렸을 때니까 그쵸. 해방감, 어떤 통쾌함. 내가 그 중학교 때 품고 있던 이 기존의 기성 질서에 대한 이런 불만들을 황약사가 뭔가 대신 파괴하는 듯한 네 멋대로 해라. 양과에 대한 매력도 그런 거거든요. 네. 양과나 황약사의 우리 어렸을 때 맞아요. 그 사춘기 시절의 젊은 저에게는 너무 매력적인 네. 인물들이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향수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인물에 대한. 조금 저도 생각이 나이 들면서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황약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읽었을 때 황약사랑 지금의 황약사랑 느낌이 조금 저는 달라졌거든요. 여전히 아, 그래요? 좋아하지만 그거를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뭐 꼭 듣고 싶습니다. 황약사는 무공에만 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을 잘 짓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의사 약사할 때 그 약사거든요. 네.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의술에도 뛰어나니까 황약사가 그렇다고 해서 약사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포괄이 안 되죠. 황약사의 능력치는 너무나 다재다능해서 가령 소설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황약사란 사람은 위인이 너무 총명해서 거문고며 바둑이며 서화며 의술이며 성상, 천문이죠. 천문이며 농업, 수리, 경제, 병약 이게 병법 군사를 가리키는 거죠.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유감스럽게도 정도를 걷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일종의 르네상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사기 캐릭터네 사기 캐릭터. 그쵸.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없을 것 같지만 있어. 보통 똑똑하신 분들은 다른 것도 잘하더라고요. 한 분야에 정통하면 뭐 그러니까. 이상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공학자인데 취미는 바이올린을 막 기가 막히게 키고 뭐 이러세요. 그런 사람들 많죠. 네. 가령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오리엔탈리즘 쓴 그 학자로도 아주 유명한 사상가로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대단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황약사나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인물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전문가라는 거는 한 분야에만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그 분야만 박식한 사람을 보통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인물들 황약사 같은 사람들은 전방위적으로 다 고루 깊이 알고 있어. 우리가 깊이 알고 있다라는 것만 좀 떼놔서 생각하면 일종의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분야의 덕후시다. 소위 그러네. 다덕한 사람이다. 그치? 다덕. 다덕. 좋네 다덕. 그래서 이런 캐릭터 박사 캐릭터네 박사 캐릭터. 가령 이 방금 말씀드린 대목이 나온 장면도 황약사가 이제 기문오행에 정통하다라는 것을 그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문오행이라는 말 혹시 기억나세요? 도화도에 설치되어 있는 그 그치. 함정 같은 거 미로 말씀하시는 같이 거죠? 뭐 이렇게. 도화도가 오행 8개 지술의 원리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 도화도나 그 건물 자체가 안 보이죠. 그렇죠. 네, 구축이 맞아요. 된 거죠. 그래서 외지인들이 일단 그 8개의 원리를 88에 64 주역의 원리를 이해 못한 상태에서는 거기서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가령 황약사의 제자 중에 육승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육승풍이 나중에 쫓겨난 다음에 다리 몽둥이 분질러져서 쫓겨난 다음에 취미야. 자기가 장원을 또 운영하잖아요. 그 장원을 황약사의 도화도처럼 꾸며놓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황용 혼자 거기서 막 이렇게 모든 길을 이렇게 마치 자기 집 안방처럼 이해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이게 황약사가 단순히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넓은 박사라기보다는 중세적 의미에서의 제너럴리스트고 어떤 이런 박사이다. 네. 아무튼 그런 황약사 이렇게 박식한 인물인데 그럼 근데 성격은 어떨까요? 성격이 이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 뭐 하나 이렇게 단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격이 아주 좀 잔혹하죠. 그리고 매우 냉정하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괴팍하고 괴팍하다는 말이 적절할 것 같아요. 괴팍. 성격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억울해. 그러니까 잘해보겠다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혼나기만 하고. 불쌍해 죽겠어요. 기 맞추기가 어려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양과도 뭔가 친구가 우정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열려 있는 캐릭터이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꼰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으로 두기에는 좀 힘든 캐릭터. 어렵지. 네.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지 우리가 예상하는 거를 항상 빗나가게 하는 그 황약사의 성격을 이렇게 단적으로 황약사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혹시 영문 1부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육관영이라고 기억하세요? 육관영. 육승풍의 아들. 황약사의 제자인 육승풍, 네네네. 쫓겨난 그 제자. 육승풍이 귀운장이라는 그 장원을 운영하잖아요. 네네. 그 귀운장의 그 소장주, 그가 바로 육승풍의 아들인 육관영입니다. 그러니까 황약사의 입장에서는 제자의 제자뻘, 제자의 아들이죠. 네. 그 육관영이라는 사람이 정요가. 라는 여자와 뭔가 이렇게 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황약사예요. 그 사람 정요가가 누구냐면 그 전진체자 손부리, 네. 손부리의 제자입니다. 그 두 사람들을 그 황약사가 이렇게 둘이 좀 착해 보이고 그러니까 또 자기의 제자의 아들이 육관영이니까 둘을 연결시켜줘요. 네. 둘이 결혼을 시켜줍니다. 황약사가. 그 장면을 내서 황약사가 자기의 성격을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그러면은 이사매님께서 읽어주시는 건가요? 네, 그럼 황약사의 중매 부분을 읽겠습니다. 네. 이 황노사가 제일 미워하는 것은 의인이 예법이냐 하는 것이요. 제일 싫어하는 것도 성현이니 전렬이니 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우부우부를 속이는 것이야. 천하 사람들이 이 질곡에서 허덕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 불쌍하고도 우스운 일이지. 내가 사람을 해치는 예교를 믿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두 나를 사마라 부르지만 이 사마가 절에 있는 성현보다 마음 많은 착한 걸 누가 알겠느냐. 자기가 제일 미워하는 것은 인의, 인과 의, 그리고 예법 네. 이런 거를 자기는 가장 미워한다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성현, 성인들, 네. 육아적인 성현들과 절열, 지조와 어떤 이런 그 어떤 이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열려문 할때 열자. 자기의 지조를 지키는 임금에 대해서 지조를 지키는 그런 절열 이런 것들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예교를 사람을 해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황약사는. 네. 이 부분에서 저는 그 혹시 중국의 대문호라고 불리는 노신 알아요. 선생이 이 예교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노신 선생의 소설 중에 광인일기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 예교라는 것을 황약사랑 비슷한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교라는 것이 사람을 희생시키고 탐욕 속에서 이제 약자를 억압해온 것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4,000년간 사람을 먹어온 사회다. 예교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실제로 먹는 식인 사회였다라는 거를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사실 여기서 황약사가 예교를 비판한 논리랑 노신 선생이 예교를 비판한 논리랑 되게 비슷해요. 김용 선생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황약사의 그 캐릭터를 투사를 했군요. 좋아하셨나 봐요. 뭐 노신 안 좋아하긴 좀 어렵지. 노신의 캐릭터를 좀 그 강호 무림의 세계에서 장르적으로 황약사의 성격이 괴팍 하나. 그 괴팍한 게 그냥 괴팍한 게 아니라 육아적인 인의 예법 예교 같은 전형적인 육아적 질서에 대한 그 시니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약사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해방의 쾌감 같은 걸 준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 선생님 말 어르신들 공경하고 선생님 말 잘 들어라, 나라에 충성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거부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받은 이런 교육들도 다 육아적인 교육이에요. 그쵸. 국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스승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상강 어림 뭐 이런 어. 거. 꼭 우리 그런 거뿐만 아니라 뭐 사람은 커서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을 하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애를 낳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황약사가. 그렇지. 그러니까 황약사 같은 경우는 실제 바로 이어지는 대목에서도 그 정요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좀 청순가련형 타입이고 네. 네. 그리고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타입이어서 황약사가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잖아. 사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안전해. 네. 황약사 앞에서는 괜히 이상한 말, 비위 맞추려는 말, 아부 같은 거 하면 더 황약사가 대노하지 않습니까? 다리가 없어지겠죠. 지금 저처럼 흑옥 단속구가 필요할지도 손가락이 몰라요. 부러지가. 그러니까 황약사가 이렇게 또 정요가가 아무 말도 없으니까 자기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너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도대체 이 육관영이란 놈과 혼인할 의사가 있냐? 나는 고집이 있고 성격이 시원한 사람을 제일 좋아한다. 아까 그 녀석이 뒤에서는 내 욕을 하고 앞에서는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면 벌써 그를 죽였을 것이다. 이게 황약사의 기본 성격이거든요. 위선을 가장 증오해. 그러니까요. 앞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잖아요. 만약 황약사가 지금 이 시대를 산다면 하루에 수백 명씩 죽였을 거야. 연쇄살인범일 때. 연쇄살인. 무슨 어디 회사 과장이었으면 피바람이 거긴 난리 났죠. 네. 회사 생활 못하지. 못하죠. 네. 학살, 대학살이 일어난다 회사에서. 퇴직할 때 그냥 못하고 다리 그치. 부러뜨려서 퇴직시키는 거죠. 이게 위에 상사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밑에 부하들도 많이 죽일걸? 자기한테 아부하는 부하들. 자기가 부장이야. 밑에 과장 대리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굽신거리고 앞에서 좋은 말해. 황 과장님 서류 다 됐습니다. 갑자기 막 이게 진입이면 황약사가 이 한국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한국에 궁금해지네요. 적응 못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가 사실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제가 황약사나 양과 캐릭터에 매료됐던 이유가 앞에서는 막 고성하고 좋은 말들 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런 말들을 우리 이제 10대 때 어른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미디어나 뭐 선생님이나 부모들한테. 네. 그런 거를 통쾌하게 깨부수는 대리만족을 시켜줬죠. 그렇지. 나는 못하지만 황약사는 하잖아. 나와 황약사의 차이는 뭡니까? 황약사는 능력이 있어. 이런 말을 해도 누구한테 뭐 구박을 받지도 않고 누가 어쩔 거야. 황약사가 이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런 말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법이라는 것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예법이 너무 싫었지만 사실 사회적으로 모르는 사람과 관계 맺을 때 모두가 다 황약사처럼 행동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큰일 나지. 일정하게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 서로를 좀 높여주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예법에 의거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형식을 예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못하니까 확실히 황약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예법을 지키고 이렇게 약간 위선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그렇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나이 들면서 점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남자 황약사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예, 저희가 아까 위약이랑 위선 어쩌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거를 좀 더 정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약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위선이 꼭 좋은 것도 아니다. 어떤 맥락에서 위약이 발현되느냐, 선이 발현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황약사의 경우에는 사실
뭐 위아래 가리지 않고 위약적이지만 그쵸. 우리의 맥락에서 현실의 맥락에서 얘기하면 자기보다 약하고 뭔가 자기보다 이렇게 좀 힘이 적고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래인 사람 앞에서 위약적으로 행동하면 이거는 저는 신뢰라고 생각이 돼요. 나쁘죠, 나쁘. 그때는 전 좀 위선적인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네. 근데 반대로 우리보다 센 사람, 음. 우리보다 이렇게 직급도 높고 우리보다 권력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여러 가지로 좀 갑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 위선적으로 행동하면 그거는 비굴한 거고 위약적으로 행동하면 그거는 싸가지가 없지. 요즘 시대에도 멋있거든. 싸가지 없지만 멋있거든. 그렇지만 어? 살기가 힘들지 살기 않은 어렵지. 그치? 그렇지. 이게 소위 말하는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거지만 그리고 가장 최악은 뭡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거잖아요. 정말 최악이죠. 주변에서 근데 많이 볼 수 있죠. 강자에게 나쁜 남자로 살려면 약자에게 착한 남자로 살려면 그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타협하잖아요. 네. 그래야죠. 그 타협이 그렇다고 해서 강한 자 앞에서 착하게, 약한 자 앞에서 나쁘게 행동하는 건 최악이고, 제가 그래서 제 인생을 통해서 타협해낸 절충안이 뭐냐. 강자 앞에서 착하게, 약자 앞에서도 착하게, 아, 그냥 강자에게 약하게, 약자에게 약하게. 이게 제가 생각해낸 그러면 절충안입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는 어디로 가요? 그거를 이제 스스로 그게 윤리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그걸 감당을 해야지. 완전히 황약사랑 반대의 삶을 살고 계시죠. 그렇지.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강자한테 약하게 굴면서 그 증폭된 스트레스를 강자 앞에서 못 푸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그거를 쏟아내잖아요. 배설하잖아요. 내리갈굼이라고 하죠. 그게 저는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안 되죠. 그 시어머니한테 당한 거 꾹 참고 나중에 아들을 낳아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걔한테 아, 내가 최악이죠. 2배, 3배로 갚아야지. 군대에서 아, 고참한테 당한 거 밑에 후임 들어오면 연락 갈구고 직장 상사한테 당한 거 자기 부하 직원한테 다 쏟아붓고 아, 정말 그런 사람은 그게 최악이잖아요. 네. 가장 멋있는 거는 상사한테 개기고 고참한테 영창 가더라도 고참 들이받고 그러면서도 자기보다 후임이나 부하 직원들한테는 되게 친절하게 잘해주는 라면 이게 사주고. 멋있지만 네. 현실에서는 둘 다 극단적이다. 맞아요. 현실에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상사한테도 잘하고 잘 못하면 윗사람한테 잘 못하면 나도 사회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잘리죠. 위에도 잘하고 아래에도 잘하고 거기서 그 받는 스트레스를 아랫사람한테 푸는 게 아니라 그건 스스로 혼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요. 아무튼 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청취자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네, 아무튼 그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야부님께서는 황약사와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 정반대의 네. 삶을. 일점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황약사의 성격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황약사가 단순히 괴팍하고 막 무슨 막 나쁜 남자이기만 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 대목을 바로 아까 이삼해님이 읽은 부분 바로 아래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 구양봉이 황약사의 말을 듣고 막 기뻐해요. 나랑 성격이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서독물이고 너는 동사니까 동사와 서독 둘 다 사악하니까 뭐 누구든 뭐 맘대로 죽이고 막 그러는 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황약사에게 사람 머리가 있는 보자기 하나를 황약사에게 던져요. 줘요. 그 보자기를 황약사가 딱 열어서 보니까 수염이 달린 서생의 얼굴이 그 안에 담겨져 아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양봉이 그 얼굴, 자기가 자른 그 죽인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서원에서 쉬고 있는데 이 썩어빠진 유생이 유학자죠. 유가적인 문인이 서생들에게 강학, 공부를 같이 하면서 무슨 충신 효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기에 듣다 못해 죽여버렸소. 당신은 동사요, 나는 서독인데 까짓것 뭐 눈이나 깜짝하겠소? 그러면서 황약사가 맞장구 쳐줄 거라 생각하고 걔 황약사 동사니까 막 이런 얘기를 떠벌립니다. 그러니까 황약사가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면서 갑자기 황약사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소설에서. 내 평생 충신과 효자를 늘 존경하고 지냈소.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 부분을 접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유교적인 이런 가치, 인이나 예법이나 예교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시니컬한 사람이 충신과 효자를 존경해? 이게 성격이 이상하지, 이게 모순되잖아. 그러니까 구양봉도 그러면서 그 황약사가 이런 소리를 한 다음에 몸을 숙이고 땅을 판 뒤에 잘린 머리를 묶고 3번 절하고 예법을 불러서 또 지켰고요. 예법이에요, 이게 예법. 예법. 그러더니 옆에서 지켜보던 구양봉이 재미없다는 듯 싱겁게 웃으면서 황노사도 허명뿐이구려. 노사로 바뀌었네. 예법에 구애받는 인물인 줄은 정말 미처 몰랐어. 이러면서 힐난을 해요. 노사 취급하는 거죠. 늙은이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약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구양봉한테 이렇게 위험 있게 받아칩니다. 말을. 충효란 대의를 위해 죽음으로 지키는 절개이니 예법과는 다른 것이오. 뭔가 멋있다. 사실 황약사도 착한 사람이었어라는 게 이 부분에서 밝혀지거든요. 이게 사말의 정의로움이죠. 네. 사말의 정의로움. 근데 이 사말의 정의로움과 칠할의 그 사악함이 저희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무슨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이중적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황약사가 싫어하는 예교나 예법은 내가 마음으로 순응하지 않는 가치를 외부에서 나에게 강제하는 것. 척하는 거. 전통이나 어떤 형식이나 관습으로 외부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나에게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외부에 의해 강제된 것이 예교거든요. 허례허식 뭐 이런.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전통 질서, 전통 가치 이런 게 예교고 네. 황약사에 있어서 충과 효는 자기의 내면에서 자기의 양심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치. 거는 된다. 자기 내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충과 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우리는 저희 군대 다녀왔잖아요. 군대 안 다녔나? 다녀왔. 왜 그러세요? 한치는 충성이었습니까? 전진이었습니까? 충성이었습니다. 경례가? 저도 충성이었는데 그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충성이란 말이 너무 싫었거든요. 내가 저놈들을 언제 봤다고 내가 저놈들한테 충성을 해. 네. 내가 전혀 충성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거짓으로 충성하는 척 경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충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외부에 나보다 힘이 센 사람에게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전통 육아사회에서 충이라는 가치는 자기 내면에 대한 충실함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기 내면의 양심에 대한 충실함.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 마음에서 믿는 것을 따르는 걸 공자가 충이라 그랬어요. 너무 그럼 왜곡돼서 지금 완전히 왜곡된 거지. 그러니까 가령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정말 충성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에요. 정말 충한 사람들이지.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에 내면에 충성하는 거는 예교고 예교고 자기 스스로 믿는 가치에 자기 스스로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충실한 태도 이게 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적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자기 양심에 따라서 나는 군대를 안 가겠다 하면서 감옥에 차라리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충한 인물이다. 공자적인 의미에서 네. 황약사적인 의미에서는 더 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얘기를 그래 들었네요. 그런 네. 거는 정말 몰랐다니. 성이 충성의 성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자가 우리 성실할 성자라고 하는데 성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이 성자가 진실하다라는 의미예요. 성실한 거는 뭐 선생님이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면 성실하게 하는 게 성실한 거잖아요. 성실한 근로자,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 열심히 꾸준히 하는 거. 그치. 근데 원래 중세 조선시대의 성은 성실함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내면의 진실한 상태. 이게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충과 성은 외면적인 게 아니라 내면적인 가치죠. 그러니까 황약사가 칠할의 사악함을 갖고 있지만 삼할의 정의로움을 갖고 있다 했을 때 이게 여기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 위선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악함으로 대응하고 배격하고. 하지만 자기 진실로 내면에 이렇게 하는 충실한 그 진실한 감정이나 가치 이념에 대해서는 정의로움으로 대응하는
그래서 7할의 사악함과 3할의 정의로움이 모순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때로는 사악함으로 때로는 정의로움으로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3할의 정의로움이 바로 동사와 서독을 가르는 그치. 중요한 기준점이 되겠군요. 방금 충효를 절개라고 죽음을 자기의 신념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충효라는 절개이다. 네. 이것은 서독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3할의 그 정의로운 그 네. 윤리적인 측면이거든요. 이렇게 뭐 대척점에 서 있겠다고도 볼 수 있겠는 말이 이상하네요. 동사 괜찮습니다. 그냥 가. 동사 서독 음. 영화도 있었죠. 네. 저도 이거 봤었어요. 이거 왕가희 감독 영화 유행할 때 다들 보고 무슨 내용인지 뭐지? 모르겠지. 이러고, 그렇지만 유명하다길래 멋있다. 영상은 멋있었다. 사실 그 동서서독 남제북계 뭐 등등이 그 실제 김용 서사에서 실제 싸운다면 그 네. 무공이 이렇게 표현됐을 것 같아. 그 왕가희 감독의 영화처럼. 아, 너무 영화가 현란. 이때는 이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막 슬로우 그쵸. 모션에 약간 몽환적인 하면 이게 또 배경이 사막이라서 눈이 좀 아파요. 오래 보다 보면 또 오래가지고. 어렴풋하고 진짜 좀 그 멋있잖아. 멋있긴 하죠. 뭔지 모르겠지만 멋있어. 그치, 그게 멋있지. 저도 그렇게 남았던 영화 같은데 아무튼 동사 서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오늘 동사 다루는 김에 동사가 그 양과희, 양가휘라는 배우가 동사 황약사 역할을 맡았고 서독이 그 유명한 장구경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취생몽사. 이거 이름도 너무 멋있잖아요. 취생몽사. 그렇죠. 취해서 살고 꿈에서 죽고 뭐 직역하면 이런데 술에 취한 듯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평생을 그냥 취한 듯이 흐리멍텅하게 살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마시면 기억을 잃을 수 있다고 해서 그치. 사람들이 막 이때 친구들이 나도 이걸 먹고 어젯밤 시험의 기억을 잊고 싶다 막 이런 장난을 많이 치곤 했죠. 그러니까 이 취생몽사라는 술이 이게 불교 용어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그건 또 몰랐네. 정산 종사 법어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이 취생몽사라는 이게 불가적인 이런 개념입니다. 불가에서 이제 애착, 탐착에 이제 끌려서 제대로 이렇게 진리를 똑바른 눈으로 명료한 눈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취생몽사 하듯이 살아서 원한이나 증오에 휘둘려서 타락한다고 얘기할 때 취생몽사가 나와요. 그런 말이 원래 그러니까 매우 이렇게 불가에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이렇게 옛날 진리를 돌을 닦는 분들 입장에서는 취생몽사한 인생이 되게 좀 비판할 만한 거겠지만 현대를 사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필요한. 매력적인 되게 몽환적으로 아무런 의미나 목적도 없이 방황하면서 네네. 사는 우리의 이런 어떤 그 지금의 정신 상태 특히 예. 세김할 때 장난 그치.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동서서독의 이 취생몽사가 그러게. 너무 매력적인 거야. 저도 이 동사 서독 오늘 보고 자야겠네요. 한번. 아무튼 예 오늘 동사 황약사에 대한 구구절절한 얘기 길게 한번 해봤는데요. 뭐 이삼면님 오늘 어떠셨는지요? 저는 이제 그 김용의 소설 중에서 황약사를 굉장히 양과랑 황약사를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좋아하는 인물에 대해서 막 아무 말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저희가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다 황약사에 대해서 준비한 얘기를 다 못 하겠는데 방금 양가와 황약사 말씀하셨잖아요. 네. 황약사와 양가. 네. 양가와 황약사가 우정을 맺는 그 맞아. 심지어는 그 장면이 정말 재밌거든요. 저 막 소름이 쩌쩌쩌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양과도 좋아하고 황약사도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두 명이 서로 좋아해. 우정을 서로 맺어. 좋아 우정. 커플링. 그치.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네. 되면 그러게요. 한번 아무튼 다뤄봤습니다. 한 회로는 동사에 대해서 다 다루기 힘들어서 불가능하지. 네, 다음 회에도 저 이어서 동사를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팟캐스트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